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가 읍스양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시각예술가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회화로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회화 작가이면서 퍼포먼스라던가 그다음에 문화 기획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제 작품으로는 멍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때리기 대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어떤 작가가 멍때리기 대회를 만들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첫 번째 대회가 서울시청 그 잔디광장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장소가 가진 또 이미지도 워낙 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만든 대회였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큰 어떤 기획사에서 기획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회화 작업을 하는 한 작가가 반은 작품처럼 또 반은 농담처럼 시작했던 것이 멍때리기 대회였습니다. 다들 많이 일단은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회가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어떻게 이 대회를 만들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멍때리기 대회는 2014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회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작업실에서 붓과 물감으로 그 캔버스랑 싸우는 평범한 회화 작가였는데 하루는 제가 작업실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뭘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것도 같은데 딱히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굉장히 좀 저로서도 설명이 안 되는 좀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저한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굉장히 겁이 났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예술가로서 이제 막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의 창작 에너지가 여기서 끝인가? 나는 더 이상 작업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고작 이 정도의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좌절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제 작업실에 열심히 가서 집중을 하고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무지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고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뭔가 저에게 해당되는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 번아웃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하얗게 불태웠어. 그런 거죠. 하얗게 불태운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고요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제가 딱 그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과연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했나? 내가 그렇게 쉼없이 살았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번아웃에 걸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번아웃이 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매일 너무 죄책감이 생기다 보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계획을 한번 바꿔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몇 시에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뭐 오후 몇 시까지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좀 쉬고 뭐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밤늦게 작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제가 번아웃인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바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계획을 잘 지키고
계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계획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저의 일상이 죄책감 없이 잘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작업실에 와서 그림 하나 그리지 못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집에 갈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또 몇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언젠가부터 다시 제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난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는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다시 불안해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발견한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저 빼고 모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나처럼 좀 가만히 앉혀줘야겠다. 저 사람들을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게. 내가 너무 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 사람들을 좀 가만히 좀 앉아있게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면서 되게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요.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 걸어가시던 어떤 분이 시계를 보시더니 갑자기 막 달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도 덩달아 달리고 그 뒤에 있던 분도 또 덩달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플랫폼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갔더니 지하철이 아직 안 와 있는 거예요. 모두 속은 거죠. 앞에서 가장 먼저 뛰던 사람 때문에.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그냥 옆에서 우리가 모두 다 뛰니까 나도 뛰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 모두 그냥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멍때리기 대회를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모두는 사실은 좀 멈추고 싶은데 옆에서 모두 뛰고 있기 때문에 멈출 자신이 없는 건 아닐까? 용기가 없는 건 아닐까? 내가 한번 그걸 제안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한 달 한시에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고 그 주변으로 바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시각적인 대조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멍때리기 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첫 번째 대회 때 포스터고요. 이 사진을 아마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대회 때 우승했던 어린입니다. 그때 당시에 9살이었고 이 친구가 당시에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아이 엄마가 학원 선생님한테 아이가 자꾸 학원에서 멍 때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 어머니도 굉장히 좀 독특하셨던 것이 보통은 이제 아이가 너무 멍 때린다고 하면 너 왜 이렇게 멍 때리니? 뭐 학원 수업에 집중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이 어머니는 멍 때리기 대회를 한다는 거를 딱 듣고 우리 아이의 이 단점을 한번 장점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아이를 출전시키게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이 친구도 아마 나름 번아웃 된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많은 쟁쟁한 어른들을 제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크러쉬라고. 대회가 2014년에 개최가 되고 2015년에는 운 좋게 제가 중국에 또 초청을 받아서 북경에서 한번 대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강사업본부랑 계속 일을 하게 돼서 아마 한강에서 멍 때리기 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또 한강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크러쉬가
신청을 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연예인이 신청을 한다는 게 저는 일단 당시에는 크러쉬가 연예인인지 전혀 몰랐고 저희 조카를 통해서 알았는데 연예인이 신청을 했다는 게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대회 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그 출전을 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뽑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이제 대회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수들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업군이에요. 직업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저희 목적이거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50명 정도를 데리고 했었는데 아니다 30명이었나 봐요. 했는데 이분들을 다 다양한 직업군들로 구성을 했고 또 그분들이 대회장에 올 때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의상을 입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한 장소에 30명, 50명, 지금은 뭐 보통 70명, 80명의 선수를 데리고 대회를 치르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다양한 직업군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 또 그 다양한 직업군으로 모인 사람들이 9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마치 작은 도시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상징적으로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직업군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러쉬가 지원을 했을 때 비로소 그렇지 연예인도 직업군이지 출전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크러쉬를 이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우승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때 당시 크러쉬도 굉장히 놀랐어요. 본인이 1등을 해서 그리고 뭐 혹시나 뭐 연예인이어서 뭔가 가산점이 있었나?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실제로 굉장히 저희 기준으로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우승자가 되셨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는 바로 다음 해죠. 첫 번째 대회가 열린 그 다음에 북경에서 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사실 해외에서 연락이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놀랍기도 하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멍 때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 닿는 말이었구나. 이거는 굉장히 좀 시대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어필하는 점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바람을 타고 제가 북경 다음에 이제 대회가 열렸던 곳이 여기 바로 여기가 어디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여서 멍때리기 대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여유롭고 일하는 시간도 좀 더 짧고 자기 여가 시간도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네덜란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도 사실 가장 의아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멍 때리기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 현지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우리도 과거에 비해서 요새 엄청 바빠졌고 여가 시간도 없고 일에 파묻혀 산다. 우리는 굉장히 삶의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쁘고 일이 많고 이제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구나. 이분들도 본인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일도 많고 뭐든지 이제 속도가 붙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지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대회가 현지 언론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성황리에 잘 끝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만에서 열렸던 대회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선수들이 일정한 장소에 공간 안에 이제 오와 열을 맞춰서 앉아 있고,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뒷모습이라서 모르겠지만 뭔가 나름의 자기 직업을 대표할 만한 어떤 코스튬 같은 걸 해 오시고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선수분들 주변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 관객들,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아티스트로서 만들고 싶은 비주얼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바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 선수분들은 이제 치열하게 자기 멍때리기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바쁜 사람들을 약간 약 올리고 싶은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쓰고 마음껏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광장에서 주로 보통 이 대회를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대만 대회가 제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 대회인 것 같고, 특히 이 사진이 저에게는 이제 제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모습들이 잘 구현이 된 그런 모습이어서 특별히 보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해외 대회 같은 경우는 디펜딩 챔피언이 새로운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새로운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그런 전통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최근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해외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그 첫 번째 대회 때 우승했던 그 친구가 북경 대회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전통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되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냥 약간 재미있기만 한 대회일 것 같은 것에 나름의 무게감을 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멍때리기 대회라는 것이 일단 시작은 제가 번아웃이 되면서 그 기획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만,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퍼포먼스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저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참여형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거는 2013년에 아마 재개발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골목길을 점거를 하고 그 안에서 물감 폭탄이랑 물총을 쏘면서 어떤 재개발 지역 안에서의 좀 엔딩을 좀 다르게 해보자, 색다른 이별식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기획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항상 갈등이 있고, 뭐 지역사회랑 뭐 원주민이랑 시공사 간의 어떤 이익 갈등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만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고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마지막에 그런 갈등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여형 퍼포먼스를 계속 하면서 그때 멍때리기 대회 이후에 사실은 제가 페인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뭔가 페인팅을 되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그 욕망이 좋은 면에서는 저에게 이제 작품을 계속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저 스스로 굉장히 좀 괴롭게 했었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더 집중해서 작업을
가장 좋았는데 그때 저는 그저 그냥 잘하고 싶은 욕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오롯이 그림에 집중을 못하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그런 마음으로는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제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순수한 어떤 열정이 생길 때 그때 다시 그림을 그리자라고 마음을 먹고 멍때리기 대회 이후에는 조금 더 그런 참여형 퍼포먼스를 계속 좀 더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되게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는 한 번도 창작 활동을 쉰 적은 없는데 단지 이제 매체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 제가 9년 동안 페인팅을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주변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너 그림 잘 그리고 있는데 왜 안 그리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9년이나 되다 보니 내가 과연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고 계시는 것이 제가 9년 전에 그렸었던 작품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 보셨던 이런 작품들도 그렇고 작품 제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는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제가 나름 이제 재현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특히 이 남자분 네 분을 그리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취재를 하고 마치 기자가 된 것처럼 저분들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림을 그렸었던 작품이에요. 이런 식의 작품을 9년 전에 하다가 아예 그림을 안 그리고 심지어 못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차에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때쯤에 이제 저도 참여형 퍼포먼스라는 작품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집에 앉아서 드로잉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랑 붓펜으로 이제 가볍게 드로잉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드로잉이 제법 쌓인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제가 페인팅까지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제가 작년에 개인전을 하면서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그림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보통 이제 멍때리기 대회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작가님은 멍때리기를 엄청 잘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멍때리기를 잘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멍때리기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멍때리기 대회를 만들 때 즈음에 페인팅을 잠깐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불과 몇 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멍 때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몇 달의 시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괴상하고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멍 때리기 대회였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페인팅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9년간 멍 때리기를 한 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동안 그림을 그릴 때 저를 괴롭혔던 그런 욕심들이 어느 순간 이제 바닥에 싹 깔리고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면서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예전처럼 다시 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페인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멍 때리기라는 것이 단순히 좀 힘드니까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멈춰도 돼. 좀 쉴 땐 쉬어. 단순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라던가 새로운 에너지라던가 또는 이제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이 멍 때리기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나 시선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멍 때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하는 걸 잘하고 있다면 가장 뭐 문제되지 않고 가장 좋은 상태일 때지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는 물론 그거를 돌파해서 어떻게든 넘어서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환기시키는 거,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멍 때리는 틈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 또한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